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을 드셨나요? 좀 더 달콤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진 않았나요? 좀 더 간편하다는 이유로 찾은 음식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우리의 입맛까지 바꿔버린 위험한 음식들. 하여튼 많이 사줬어요. 잘 먹는다 해가지고. 하여튼 집에 보통 한두 봉지씩 막 굴러 다니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노란색이 이제 황색 색소 사오인데 그거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먹였던 거 아닌가.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부터 바쁘다는 이유로 즐겨 찾는 인스턴트 음식에 이르기까지 각종 가공식품 속 식품 첨가물이 지금 우리의 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독소는 체내에 쌓여 비만을 일으키고 비만은 염증을 유발해 만성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소주 한잔하고 고기 삼겹살 참 좋아합니다. 평소 깨끗한 생활 환경을 추구하고 있는 당신, 혹시 독소에 내 몸을 너무 노출시킨 것은 아닐까요? 쉬는 거는 둘째치고 약간 구토 증상이 일어날 때가 좀 있어요. 미세먼지, 황사 등 각종 유해물질의 공습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실내 환경. 이것 또한 우리 몸의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독이란 거는 우리가 질병이나 이런 검사 수치에 나타나지 않는데 뭔가 내가 문제가 있다, 불편하다, 생활에 뭔가 장애가 있다, 없던 증상이 나타났는데 그거의 원인을 잘 모를 때 어떤 독이라는 용어를 썼었거든요. 우리 몸을 위협하는 위험한 독소.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방법. 오늘 TV 닥터에서 알려드립니다. 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여러분은 어제 어떤 음식 드셨나요? 여러분 구미에 맞는 음식 드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간편해서 인스턴트 음식 드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 드실 때 이 음식이 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사실 매일매일 세 끼를 챙겨 먹다 보면 이런 생각하면서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TV 닥터에서는요, 독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곽동원 선생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해 주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투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김태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태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문제가요, 이런 독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 독소가 체내에 쌓여서 만성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독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고요. 동의의료원 한방내과 홍상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홍상훈입니다. 현대인들 정말 많은 독소에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서 영양 과잉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가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그 영양분들은 이제 우리 몸을 대사를 위해서 쓰고 나머지들은 저장하게 됩니다. 적당량 저장하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우리 몸의 예비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많이 저장하게 되면 그 저장된 것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 흔한 말이 있잖아요. 뭐 오래 고인물은 썩는다고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영양분들도 몸에 오래 각 조직에 오래 있다 보면 이제 썩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을 독소라고 보면 됩니다. 독소가 말 그대로 독이잖아요. 독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겁을 내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데 이 독소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몸을 어떻든 이롭지 않게 네. 해를 주는 모든 물질들을 독이라고 봅니다. 독소로 보면 됩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과거에 독소란 용어보다는 독이란 용어를 많이 썼어요. 네. 우리 몸에서 뭔가 이상한 증상, 예를 들어서 어디 멀리 갔다 왔는데 내 몸에 뭐 이상이 생기더라. 그 갔다 온 곳이 하필이면 막 우기고 비가 오고 막 하여튼 음침한 데 갔다 오면 뭔가 음침한 독이 내 몸에 들어왔을 거야. 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내 몸에 이상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독이란 개념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 이롭지 않은 것들을 오면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맞아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주로 하는 게 간장과 신장에서 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간에는 이런 시스템을 해독
작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뭐 지용성 비타민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 물질들을 우리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서 무해한 물질로 만들어서 담즙을 통해서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비타민 C를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몸에는 비타민 C를 섭취할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천연물에 있는 과 합성된 걸 2개를 줬을 때 우리 몸은 천연물을 먼저 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다 쓰고 나면 합성품을 쓰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그만큼 천연물 쓰거나 이런 것들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가공식품이라는 걸 많이 흡수하게 되면 그것들은 곧 간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부담이 적당할 때는 좋게 작용하지만 너무 과하게 되면 독소를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뭔가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이 부담스러워하는 당연하지요. 거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가공식품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있거든요. 한 젖에 따르면요, 우리가 한 해 섭취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은 성인 체중 55kg 기준으로 약 25kg 정도로 합니다. 25kg이면 그 작은 알갱이, 그 작은 가루를 우리가 1년에 25kg을 그렇죠. 먹는다고요? 그중에서도 보존료가 가장 많이 섭취되고 있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범위가 많이 넓을 수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 일일 섭취 권장량 같은 게 있나요? 실제 가공식품 속에는 하루에 요만큼만 드세요 그러는 하루 허용 최대 섭취량이 있습니다. 초콜릿 같은 경우 우리 아이들 좋아하죠. 4개 정도. 보존료가 함유된 캔 음료 4개. 발색제가 들어있는 햄 통조림은 한 통이 하루 허용 섭취량입니다. 이 중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햄, 소시지 등의 육가공품 안에는 발색제, 아지산 나트륨 등이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이 몸 안에 들어오면 단백질 성분의 아민과 결합을 해서 발암물질이에요. 햄이나 소시지가 안 좋다는 건 뭐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셨겠지만 이게 발암물질이 될 수 있다고 생각까지는 많은 분들이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 밥상 차리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육가공품을 자주 섭취한 군들에서는 자주 섭취하지 않은 군보다는 폐호흡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즉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률이 7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심각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가공식품보다 이제 더 안 좋은 게 많은 분들이 패스트푸드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패스트푸드를 먹다 보면은 안 먹으면은 생각이 안 나는데 먹다 보면은 계속 먹고 싶은 그 일종의 중독성인 거겠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패스트푸드라고 하면 네. 슬로우푸드의 반대말입니다. 그럼 슬로우푸드가 뭐냐 하면 우리 집에서 어머님이 정성 들여서 여러 시간 걸쳐서 만들어진 음식을 슬로우푸드라고 보면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패스트푸드입니다. 패스트푸드가 모두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몸에서 유해작용하고 나쁜 걸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 있잖아요. 동물성 단백질을 이렇게 무해한 걸로 만들려면 비타민이라든지 미네랄, 섬유질이 많은 것들이 보충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채소하고 과일 등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패스트푸드에는 네. 과일과 채소들이 좀 덜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말합니다.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섬유질이 좀 모자라게 돼요. 네. 그래서 그 섬유질이 모자라면 장 내에서 장내 세균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패스트푸드에는 소금이라든지 이제 단맛을 내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네. 소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뭐 천연 소금이 아니라 정제 소금을 많이 쓰고요. 설탕 같은 것도 백색 설탕을 많이 씁니다. 이런 소금과 설탕들도 우리 몸에 여기까지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과식을 한다. 이런 많은 걸 먹게 되면 그것들을 해독하는 게 간입니다. 간에서 그 독소를 잘 해독 못 시켜서 내가 힘들다, 나 좀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우리가 지방간이라는 이런 병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소가 사람의 기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요즘 날씨 정말 좋잖아요. 가볍게 산책하시면서 햇볕 많이 쬐시는 것도 하나의 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실제 사례자분을 화면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일단은 만나보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앞. 택시 운전을 하는 민찬주 씨는 밤샘 업무를 마치고 오후 늦게 차량을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유, 먼지 봐라. 아, 미치겠네. 알레르기성 체질인 민찬주 씨는 봄철이면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기침 증상이 더 심해진다.
한바탕 먼지와의 사투를 벌인 그녀. 드디어 깨끗하게 차량 청소를 마치고 손님을 맞이하러 나간다. 손님을 찾아 운전을 하는 중에도 멈출 줄 모르는 그녀의 기침. 알레르기가 심한 탓에 매번 운전하는 게 쉽지가 않다. 급히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보지만 금세 다시 창문을 닫고야 하는데. 창문을 왜 자꾸 열었다 닫았다 세우니? 공기 자체가 너무 탁하고 답답해서 에어컨에 뭐 막 이렇게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요. 좀 바깥 신선한 공기를 쐬고 싶어서 문을 여는 순간 후회를 해요. 너무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더 바깥이 더 막 탁할 정도로 너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다시 문을 닫고. 예, 코가 첫째 너무 바짝 말라버려서 숨을 쉬기가 힘들고 입으로 숨을 쉬니까는 목이 자꾸 말라서 물을 지금 의식적으로 물병을 안 가져왔거든요.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또 화장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또 화장실이 또 그렇게 생각보다는 있는 게 아니라서 차 주차하기도 그렇고요.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오히려 바깥 공기질이 더 나쁜 상황. 민찬주 씨는 창문을 오래 열어둘 수가 없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탓에 다리 또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민찬주 씨.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택시에 내리자마자 곡소리가 절로 차 나온다. 좀만 봐주십사 하고. 죄송해요. 온 김에.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주시면 감사하죠. 요즘 황사가 왜 이렇게 심해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날라오는 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어쩔 수 없지. 2시간 이상 일하면은 한 5분씩 일을 쉬어줘야 되는데 택시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그게 잘 안 되죠. 사람이 상대하다 보면은 많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뭐 택시라는 그렇잖아. 정차해갖고 어디 뭐 쉴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 전부 다 보통은 좀 더 카메라가 달려있고 이러니까 어디 갖다 대놓고 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차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피곤해요. 저녁에 누워 잘 때도 똑바로 누워 자면은 가슴이 이렇게 짓눌려요. 이걸 풀어줄 시간이 없으니까. 클립을 안 하시네. 속이 답답한 거 이거는 혈관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야 되고 또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야 되고 술을 안 먹잖아요. 술을 안 먹으니까 기름진 음식 먹지 말아야 되고 잠도 좀 많이 자야 돼요. 내가 혈관이 안 좋고 이게 뭐 씻어내는 게 택시 운행을 하며 겪는 스트레스와 애로사항을 동료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니 이제야 한결 마음이 가볍다. 오후 5시 다시 어디론가 분주히 이동을 하는 민찬주 씨. 그녀가 가는 곳은 바로 인근의 식당이다. 저녁을 먹기 위해 돼지 국밥집을 찾았다. 와, 푸시게 주셨네. 평소 따뜻한 국물 요리를 즐기는 그녀는 돼지국밥은 특히 좋아하는 메뉴다. 부추에 새우젓에 청양고추까지 듬뿍 넣어 돼지국밥을 즐기는 민찬주 씨. 이미 충분히 맵고 짤만한데도 반찬을 넣어 더 짜게 간을 한다. 택시 운행을 하다 보니 매번 돼지국밥처럼 먹기 간편한 음식을 찾는다는 민찬주 씨. 밥을 들이마시듯 먹는 속도 또한 빠르다. 어머니 지금 드시는 게 점심이에요, 저녁이에요? 지금 몇 시나 됐죠? 5시. 5시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점심인지 저녁인지. 저희가 움직이는 게 불규칙하다 보니까 끼니 제때 그 개념이 없이 그냥 움직이다 보면 배고프면 밥을 먹고 배 안 고프면 계속 일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저도 식사 시간이 몇 시인지를 모르겠고 끼니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식사 속도가 좀 빠르시네요. 빨리 먹고 또 일을 나가야 돼가지고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드시면 뭐 소화기에 이상은 없으세요?
더부룩하니 소화 안 되죠. 안 되는데 든든하게 이렇게 푸짐하게 먹을 때 아예 확 먹어놔 버려야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퇴근 시간이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한테는 핑크 시간이라서 그 시간을 위해서 지금도 사실은 배는 안 고파요. 근데 이제 일부러 든든하게 먹어두는 거예요. 이제 또 몇 시간, 12시간까지 바짝 일하려면. 평소 불규칙적인 식습관과 택시 운전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로 자극적인 음식을 즐기는 그녀. 과연 건강에는 이상이 없을까? 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다음 날 그녀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에는 문제가 없는지 정확한 진단을 위해 부산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그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가 좀 필요한 시기가 왔나 봐요. 지금까지는 잘 버티셨는데 지금의 어떻든 밸런스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몸을 좀 움직여야 되고, 우리 식습관 같은 거 보면 약간 매운 음식들 있잖아요. 그걸 많이 좋아하세요? 네? 그런 매운 음식 같은 것들도 조금 줄여가는 상황이 좀 필요하고, 좀 앞으로 좀 할 일이 많아지네요. 보세요. 뒤로 말아보세요. 옳지, 됐고요. 약간 다리에 부종이 좀 있네요. 예, 알레르기가 많아요. 담이 좀 많게 보이거든요. 담이 많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어떤 체액순환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체액순환이 안 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를 어혈 쪽으로 보고, 나머지 기라든지 이런 순환하는 걸 담음으로 보거든요.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담음 쪽에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담음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그 어디 아프는 곳이 돌아가면서 아파요.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이쪽에도 아팠다 저쪽에도 아팠다, 그날 그 막히거나 순환이 덜 되는 부위에서 아프거든요. 보다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실시, 평소 생활 습관에 이상이 없는지 검진표를 작성하고 BMI 지수 등을 체크해 보는데, 과연 민찬주 씨의 독소 건강 상태는 어떨지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네, 왜 그런지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동료 기사님이 진단도 내려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동료 기사님께서 덧붙이신 말씀 중에 하나가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환경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저도 처음에는 저분 상담하고 저희가 간단하게 몸에가 독소가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설문을 했거든요. 네. 설문을 했을 때 충분히 뭔가 독소에 관련된 뭔가 인자가 나오겠구나 해서 정밀 검사를 좀 시켰는데, 간 기능이라든지 신장 기능, 기타 뭐 항산화 능력, 전반적으로 호흡기 능력,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정상이었어요. 특히 뭐 콜레스테롤이나 지질 검사도 정상으로 가깝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단지 우리가 한방적으로 보는 그 한방 진단 설문이라고 있거든요. 그 설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니까 습 패턴, 조 패턴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체성분 검사나 이런 그 기기적인 전기 어떤 흐름에 따라 우리 인체 성분을 이렇게 분석하는 경락 기능 검사에서 봤더니만은 약간 혈관 노화도가 좀 있고, 복부에 지방은 많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슴이 아프다, 또 어디 순환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건 앞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독소니까 유의하고, 너무 통증이 심하면 또 전문가들하고 또 상의하라고 또 얘기해 줬고요. 어머님은 그래도 타고나신 게 좀 건강 체질로 타고나셨던 거였죠? 정말 놀랐습니다.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기 역할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좀 장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어머님 보니까 좀 식사를 빨리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문제될 수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경우에 꼭꼭 씹어 먹게 되면은 이런 음식물들이 위에 들어가죠. 위에서 위액과 이런 소화효소들에 의해서 잘게 부서지고, 이런 음식물들은 십이장을 통해서 소장해서 흡수가 되거든요. 이런 음식물들이 십이장을 통과할 때 간에서 담즙이라고 불리는 양념들이 팍팍 뿌려져요. 이런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 음식을 빨리빨리 넣잖아요. 간이 양념을 팍팍 치기도 전에 음식물들이 위에서 소장으로 바로 넘어가요. 이런 경우
영양분들이 제대로 섭취가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독소라는 게 외부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으로서 영양 에너지를 만들 때도 또한 에너지가 소비되거든요. 내가 하루에 뭐 2000칼로리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에 한 10분의 1인 한 200칼로리를 더 먹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은 주로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 미토콘드리아 이런 작용이 적당할 땐 순조롭게 이루어지지만 만약에 잘 안 들였을 때는 그때 활성산소라는 게 많이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어떤 독성을 많이 유발하게 되고 특히나 뭐 피부 쪽에는 뭐 미용에 안 좋아서 노화를 그러고 활성산소가 많으면 좀 더 늙어 보인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식을 한다, 빨리 먹는다 이런 경우에는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는 내부적인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음식을 꼭꼭 씹고 천천히 먹고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네. 음식을 꼭꼭 씹으면 그 씹은 만큼 우리 음식물의 분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게 잘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위장의 역할이 덜해지고 그러면 우리 세포의 활력이 적어지면 미토콘드리아가 좀 쉬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꼭꼭 오래오래 천천히 씹어지는 거를 우리 한방에서는 장수의 제1번 요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장수의 제1번 요건이랍니다. 꼭꼭 씹어 드시는 거. 이거는 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별한 많은 노력을 요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식사하실 때 꼭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독소가 체내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체내에서 독소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 만성 질환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당연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 환자들 있잖아요. 예. 그 비만이신 분들 중에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찐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짜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 있는 건가요? 예, 뭐 물론 저도 임상적으로 보면 물만 먹어도 살찐 체질을 봅니다만은 네. 그게 원인이 뭔지 잘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독소가 오늘 주제가 독소니까 독소가 비만을 유발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비만을 유발한다 이런 결과는 없는데 만약에 비만한 환자일 때 이런 독소가 같이 끼면 네. 독소들은 지방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지방분하고 친구 맺기를 좋아합니다. 네. 우리가 네. 친구가 맺으면 서로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면 헤어지기도 싫잖아요. 지방이 분해되는 것도 막아요. 가지 말라, 나하고 같이 놀아라. 그리고 또 지방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활동하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나 뭔가 이상이 있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만인 환자가 내부에 복부에 지방이 많은 환자는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해보면 네. 독소도 많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독소의 요인이 되는 것 중에 또 여러 가지 요인을 짚어주셨지만 거기에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걸 짚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부들은 뭐 많이 먹지 마라 참치나 생선들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게 독소를 유발하긴 하나 봐요. 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치 좋아하거든요. 네. 혈중순 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한국인 혈중순 카드뮴 농도 미국인보다 2~3배나 더 높은데요. 바로 생선이 우리 몸의 순 수치를 높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신부들에게 이 생물 농축이 많이 된 뭐 참치나 큰 생선을 권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번에는 이 환경적인 요인, 다른 외부 요인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화학 제품 사용은 어떤가요, 교수님? 예, 화학 제품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유발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위에 살고 이게 환경 있잖아요. 네. 이 환경의 변화가 우리 몸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저도 실제 경험을 했었거든요. 저도 몇 년 전에 암을 좀 공부한다고 중국에서 이렇게 좀 연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네. 겨울에 한 보름간의 엄청난 스모그에 제가 노출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시원한 바닷바람만 맞던 이 부산에서 살던 사람이 네. 그 환경에 되니까 목도 그렇죠. 아프죠, 피부도 맞습니다. 알죠, 두통도 생기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죠. 별별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런 환경의 변화는 우리 인류에게 전혀 예기치 않은 새로운 어떤 질병들을 많이 갖다 줄 거라고 그렇게 단언하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큰 게 보지 않고요. 작게 우리 집을
집안이라든지 주위를 보더라도 맞아요. 여기 슬라이드나 보시듯이 네. 이 소파라든지 뭐 벽지 뭐 이런 데 시트지 바닥재 등등에 피부 이식 같은 환경 호르몬을 포함하겠다고 의심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기 매트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비닐류들은 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네. 더 또 축소해서 보면 우리 애들이 항상 만지고 누는 장난감이라든지 뭐 이런 사소한 거에도 네. 어떤 환경 호르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문제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하나요? 이 독소 네. 같은 경우는요? 현대의학에서는 피검사, 간단 피검사와 모발이죠. 모발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얼마나 쌓이는지를 체크할 수 있거든요. 네. 한의학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거나 어떤 게 있으면 독소가 있다 이렇게 네. 확정하게 단언되는 것들은 어떤 진단이나 검사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적인 그런 생각이 필요한데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이지 않는 이상을 주는 것들은 다 독소라고 보면 됩니다. 증상적으로 보면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다든지 여기저기 아픈데 신경학적으로 사진 찍어보면 다 정상이 나온다든지 또는 피부에 반점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증상들이 많이 호소하는 분들은 아마 독소를 의심해야 되고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약을 오래 먹게 되면 그런 당뇨약이나 고혈압도 이렇게 대사 과정에서 미네랄이라든지 바이타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항상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약을 오래 먹게 되면은 잘 먹어야 된다. 이때 잘 먹어야 맞아요. 된다는 게 고기를 잘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야채라든지 이런 채소를 많이 먹어서 미네랄을 보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저희가 독소라는 개념으로 한번 관찰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고 좋은 있습니다. 말씀이네요. 자연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현대인들은 이 독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재 독소에 노출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독소에서 조금 해방될 수 있을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요거는 이제 유채, 요거는 상추.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가 된다는 말이 있죠. 내려오세요. 각종 식품 첨가물, 가공식품의 유혹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기른 채소와 전통 요리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독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가지 약재로 만든 간장. 필요한 만큼만 많이 뜨면. 돌복숭아잖아, 전부 다. 오늘 먹을 김치. 와, 대박. 아삭아삭하잖아. 아삭아삭하네요. 해독을 돕는 식재료들도 있는데요. 세이지. 몸 안에 나쁜 도끼들을 해독을 하는 세이지. 이제 국화. 이 차는 이제 중국 홍차. 황사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예방하고 감기도 예방하고 면역력도 길러주는 약차가 됩니다. 약선 요리 연구가 최만순 씨는 약이 되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맛보는 몇 가지 수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이용해 최대한 가늘하지 않고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넘어가면 시원하고 입안에 그다음 확 해지고 편안해지잖아. 소금하고 이 동충하초만 올려가지고 마늘들이 올려준 맛이 어떤 맛이 나오는가. 이제 소금을 되도록이면 소금을 찍지 말고 순수하게. 오리는 대표적인 독소 해소 음식. 동충하초와 함께 끓이면 그 효능은 배가 됩니다. 옛날에 시금치 한 단을 먹던 것을 지금 보면은 20단을 먹어야지 옛날의 영양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인공 배양을 하다 보니까 이 식물의 그 영양 효능이 많이 적어졌죠. 그래서 제가 직접 키우는 거는 옛날 요 조금만 먹어도 옛날 20배의 효과가 그대로 나요. 옛날에는 또 농약도 없었으니까 농약도 안 치고 이래가지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키워가지고 사람들이 면역력을 길러주는 거죠.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것은 곧 내 몸에 나쁜 독기라든가 이런 걸 해독을 해주는 거죠. 디톡스 요법으로 화제가 됐던 해독 주스. 실제로 해독 주스에 들어가는 재료들에는 해독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해독 주스 속 양파, 양배추는 대표적인 간 해독 식품. 해독 주스를 마시면 지방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면서 지방 분해가 이루어져 살이 빠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놓아봅니다. 다리를 쭉 뻗으시고요. 다리를 쭉 뻗으시고 처럼 가슴에 살짝 몸의 붙여봅니다. 해독을 위해 또 하나 당겨서 바꿔야 할 가슴을 것은 붙여봅니다. 바로 잘못된 예. 자세인데요. 요가는 본래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고 몸속 순환을 돕는데 탁월한 운동입니다. 오케이. 네, 실제로 몸속에 있는 어떤 탁기라든지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효과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파반묵타아사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가스 빼기 자세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몸속에 있는 가스나 독소를 빼물어내 가지고 뭔가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탈의 자세라고 하기도 하고 가스 빼기 자세라고 할 정도로 그런 동작들이 요가에 많이 묻어 있습니다. 숨을 들이키면서 천천히 올라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꼭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해독을 위해 비워야 할 것은 몸뿐만이 아니죠. 마음을 비우기 위한 명상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자연을 느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보는 시간. 자연의 느낌, 소리, 감촉을 온몸으로 느끼며 내가 잊고 있었던 것을 돌아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해독 주스를 직접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연예인들의 다이어트 주스로도 알려졌었잖아요, 이 주스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그냥 가장 일반적인 해독 주스고요. 커피 아니에요? 아, 좋습니다. 네. 김태균 교수님이 갖고 계신 게 밀싹 주스죠? 네, 맞습니다. 밀싹 주스죠. 그리고 빨간색이네요. 교수님이 비트, 당근, 사과 주스 제일 예쁜 색깔 드셨네요. 그것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드셔볼까요?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요. 굉장히 건강한 맛이네요. 이렇게 막 즐겨 먹을 수 있는 맛은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쌉스름하면서도 지금 여기엔 사과가 들어있어서 조금 달콤한 맛은 있네요. 향은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아유, 저는 약간 역한기가 나오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계속 있으니까 나중에 약간 달달한 맛이 좀 있어서 네. 그나마 먹기가 좀 그래도 좀 수월했었습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요? 효과가 있다고 돼 있죠. 해독 주스에는 양배추와 브로콜리가 있는데요. 이 양배추 브로콜리는 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돼 있고요. 제가 마시는 이 밀싹 주스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과 혈액을 깨끗이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비트는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뿌리 채소죠. 임상에서 이게 암 환자를 보기 때문에 이런 해독이나 이런 주스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마다 굉장히 머리가 답답해지고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가 평상시에 안 먹는 야채나 과일들을 이런 해독 주스라는 걸 통해서 먹게 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이득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그 사람한테 다 맞느냐 이런 게 항상 저한테는 이게 퀘스천처럼 이게 작용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 오시면 말씀드려요. 각자 자기만의 해독 주스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맞습니다. 해요. 몇 가지 원칙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해독 주스를 만들 때는 일단은 오래 먹어야 되니까 값이 싸야 되고요. 네. 구하기 쉬워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효과가 있어야 돼요. 효과가 좀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알아보는데 우리가 식품마다 항암 효과, 항산화 효과에 대한 뭐 평가하는 이런 등급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철에 이렇게 보시고 그런 채소를 일단 고르시고요.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런 또 색깔을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요즘 들어서 뭐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용어로 해서 이거를 뭐 일부 증명되기도 하지만 우리 한의학에는 이 색깔을 다 갖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굉장히 의외예요. 한의학은 항상 그 검은색이어서 이왕이면 다 웅침하잖아요. 색깔을 중시하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항산화 효과를 높이려면 녹색 같은 거를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독소를 풀려면 붉은색이라든지 흰색 이런 것들이 좋고요. 또 연령대로 달리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파릇파릇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푸른색이나 이런 황토색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요. 나이 든 사람은 우리 나이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 신기능이 떨어진다 합니다. 한편이면 한의학에서는 그 신기능을 검은색에 배속해 놨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면 검은색 쪽에 해당되는 푸드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증상이 있잖아요. 내가 피부에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물기가 많다 여러 가지 증상이 있으면 그런 것도 약간 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염증을 있다면 염증을 없애낼 때는 약간 쓴맛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위에서 봐서 쓴맛이 나는 걸 좀 넣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너무 아까 사례자분처럼 너무 내가 뚱뚱하다면 뭐 다 약간 담담한 맛을 좀 넣다든지 아니면 기를 막 돋구고 막 뭔가 기운을 낼 때는 역시
단맛이 최고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믹스해서 해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 몸에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그 설령 주스로 들어와서 작은 양이지만 네. 각자 사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최소한 이득은 안 되더라도 해는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기적으로 검사를 좀 해보는 거를 전 권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요. 그 음식에 다 궁합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천연의 것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섞어서 좋다는 거는 그냥 다 갈아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절대 그렇진 않다고 믿습니다. 아까처럼 궁합이 있고 네. 또 그런 것들이 또 뭐냐 각자 사람마다 또 어떤 인종마다 또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 이것이 좋다 이게 왕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답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이렇게 답을 해서 뭐 이게 일반적으로 좋다 한다라도 이분한테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그 화면 보시면서 홍상훈 교수님이 그 사례자분들 운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그래요, 저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떤 운동이 좋나요? 왜 좋다 그러냐면 우리가 독소가 있으면 독소를 배출하려면 우리 한방에서는 혈액순환을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기 위해서는 운동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나 하체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하체를 운동을 단련하시는 뭐 할 거 없으면 뭐 달리기도 좋고요. 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권하는 거. 하체 운동에서 근력이 좀 운동하기 싫다. 이런 분한테 두 번째로 권하는 게 산행입니다. 산을 올라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높은 데 오르내리는 거는 이게 득보다는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네. 평균 한 15도에서 30도의 나지막한 동산을 오르내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쌓이기 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환경적으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는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소한의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독소는 음식이나 입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들어온 음식을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에너지로 만드는 거를 우리 한방에서는 비위가 한다고 그래요. 근데 비위는 한의사들은 습기를 싫어한다고 그래요. 이 습을 제일 많이 만드는 행위가 과식과 과음입니다. 그래서 과식과 과음을 하게 되면 습기가 많아져서 어떤 독소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하루가 24시간이면 반 12시간 정도를 좀 쉬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아침을 먹으면 그 먹은 시간부터 12시간 이내에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늘 진부하게 듣지만 운동하라,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식습관부터 생활 습관까지 쫙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항상 우리 몸은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건 물질적인 것만 있잖아요. 또 지배하는 게 악은이거든요. 아까 그분 어떤 사례자분도 가슴이 아프거나 이런 게 했었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은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하다고 해서 들어올 독소가 안 들어오진 않아요.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정신적 건강이 좋으면 이 들어온 독소들이 질병으로 되는데 질병화되는데 어떤 작용하는 거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한 거는 이미 여러 가지 과학적 데이터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별로 맛없는 음식이고 별로 재미없는 일이라도 즐겁게 생각하고 그냥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늙지 않고 오래 살고 행복한다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둥글둥글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밥상 차리실 때 여러분 식탁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독소가 많이 쌓이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가 많이 들어있진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요. 교수님 말씀처럼 항상 마음가짐 좀 편하게 하셔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을 순 없지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요. 이 독소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TV닥터에서는 독소에 대해 알아봤고요. 동의의료원 한방내과 홍상훈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